자, 1강 토탈공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탈공예 하면 토탈공예 프로그램은 한 가지 공예가 아니라 토탈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공예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게 돼서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공예 프로그램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토탈공예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예들이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또 갖게 될 수 있고요. 만들다 보면 어떤 조형물을 만들다 보면 디자인을 할 때 형태, 색채, 질감 등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그에 따라 이제 능력을 또 키워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서 뭐 예를 들자면 리본 공예와 포장 공예 같이 해서 정말 괜찮은 더 작품성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공예 시간을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을 더해서 본인이 직접 만든 작품을 누군가에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쓸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이 공예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하게 될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게 될 건데요. 자, 첫 시간에 리본 아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리본. 우리가 리본 하면 어디에다 쓰이지? 그냥 막연하게 뭐 헤어 액세서리 정도? 뭐, 브로치 같은 거, 코사지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쓰겠다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 이런 리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시다 보면요. 특히 아이들의 옷 같은데 리본 장식 많이 달려 있고요. 어른들 모자 같은 데도 예쁜 코사지 같은 거 많이 달려 있고요. 또 생활에 보면은 커튼이나 그런 거에도 이렇게 장식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고 재료를 또 리본 끈에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천 같은 거를 또 이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천을 이용하면 또 홈패션하고 또 같이 또 협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천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천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다 입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옷들을 또 사용해서 제작할 때는 재활용 공예가 또 접목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천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고 또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리본 공예 같은 경우에 만들게 되면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리본 공예를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 나가겠지만 배우다 이제 리본 공예가 너무 관심이 가져진다, 더 깊숙이 알아봐야 되겠다 하시면은 여러 가지 만드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뭐 옷이나 머리핀 같은 경우에 사기보다는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리본 아트 기법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포장 공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포장은 그냥 말 그대로 포장일 경우에는 셀로판 테이프가 밖으로 나와도 되고요. 뭐 그냥 대충 내용물만 이렇게 싸서 끝, 포장 끝, 그건 포장이에요. 그렇지만 포장 공예라는 말이 붙죠. 공예라는 말은 단순한 포장보다는 뭔가 좀 아트적으로, 뭔가 좀 작품적으로 이렇게 더 꾸며서 승화시킬 수 있는 포장을 승화시켜서 이제 공예로 해서 실생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물 포장을 하게 되면 내용물의 가치를 더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마음에 더 정성을 들여서 당신에게 이거를 줍니다. 포장 그 자체로만으로도 가치를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포장 공예예요. 내용물이 같은 내용물이라도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포장해서 가치를 높이고 받는 사람에게 더욱더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듭 공예 보시면은요.
매듭공예 요즘 유행 많이, 지금은 좀 겨울철이라 소매가 길어져서 매듭 팔찌 많이 안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듭 팔찌가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매듭 팔찌들 선생님들께서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 보시고 어떤 게 유행을 하는지, 또 시장도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많이 가셔서 어떤 매듭끈들이 또 유행을 하는지 이렇게 많이 접해 보시고 응용해 보시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셔서 매듭법 같은 거 관심을 갖게 되면은, 처음에 관심 안 갖고서는 보니까 이걸 어떻게 꼬는지 정말 머리만 아파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익혀지지도 않고 머리만 아픈데, 그냥 이제 관심이 또 가져지다 보니까 전통 매듭공예에 또 관심이 가져지고, 그 엮는 법들이 너무 머리가 아픈데 정말 다시 보기 해가지고 하나하나 엮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관심 갖고서는 매듭법 익혀가시면, 또 매듭공예도 포장공예와 좀 합작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뭐 복주머니 만들기를 해서 어떤 포장을 했어요. 그 앞부분에 매듭공예로 이렇게 리본 대신 딱 붙여주니까 뭔가 되게 더 퀄리티 있는 그런 포장 공예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접목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이렇게 뭐 팔찌라든지, 자, 이렇게 고리 장식이라든지, 자, 요런 평매듭 기법인데, 평매듭 기법으로 팔찌만 만들 수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고리 장식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평돌기, 꽈배기 매듭이에요. 요걸 고리 장식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매듭 공예도 할 수 있고요. 자, 뭐 머리띠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액세서리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또 할 것입니다. 자, 부가트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건데요. 교과 과정에 학습 활용도에 상당히 좋아요. 부가트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자, 부가트 하면 색이에요. 아트, 예술이에요. 자, 외국에는 이거를 어떤 한 가지의 예술적인 그런 분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책을 리폼하는 거, 뭐 다이어리나 노트를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는 이거를 하나의 예술 분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트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티스트북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부가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넘길 때는 그냥 한 장 한 장을 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부가트에서는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넘기는 방식이 좀 많이 특이해요. 그런 부가트들을 많이 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가트, 교과과정 학습에만 활용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는 어르신들, 노인 복지관에 가서 수업을 한 내용인데요. 자, 어르신들한테 뭐 학습을 가르칠 거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우리 뭐 댁에 있는 따님, 아드님이나 뭐 며느리한테나 아니면 자기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나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해서 메시지 카드로도 활용을 해보았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직북이라 그래서 처음 펼쳤을 때의 페이지, 완전 펼쳤을 때의 페이지가 다르게 보이는, 그래서 매직북. 이게 사라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그래서 처음 페이지 열었을 때는 메시지를 적을 수 있게 하트 모양을 잘라서 붙였고, 그 다음은 생활을 죽이는 저기 하니까 꽃 모양을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메시지하고 꽃 선물, 이렇게 해서 메시지 카드로 활용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수업하게 될 거는 POP, 예쁜 글씨 공예인데요. 자, POP의 약자가 무엇일까요? POP가 어떤 글자의 약자일까요? Point of Purchase Advertisation이라는 단어의 준말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끊고 이렇게 해서 POP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구매 시점에 광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광고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마트에 갔어요. 어떤 게 POP일까요? 뭐 어떤 코너에 갔더니 그 코너에 뭐 커피를 판다, 커피, 뭐 옷을 판다, 옷,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것도 POP일 거고요. 뭐 슈퍼를 갔더니 뭐 파 한 단에 1,000원 이렇게 매직으로 써 있네요. 그것도 POP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광고를 말한대요. 자, 요 POP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구매 심리를 이렇게 자극을 하죠. 구매 결정력을 자극을 시켜서 계획 구매, 충동 구매를 촉진한대요. 촉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돈이 많이 벌리겠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제품을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점두 및 점내 잠재 고객의 관심을 고취시킨대요. 점두, 밖에 있는 매장의 밖에 있는 고객들을 안으로 불러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점내에 있는,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사게 만드는 그런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역할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POP 광고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막 사세요 하고서는 말하는 그런 수단을 보조 수단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색감 중요해요. 눈에 확 띄어야 돼요. 색감의 조화로움을 또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색감만 딱 튀는 것도 좋지만 색감의 어떤 표현 기법을 막 줘서 글씨가 딱 보이게끔 표현 기법들을 또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요거가 이제 광고 매체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접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가령 뭐 내 아는 누군가가 뭐 어디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걸 POP로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생활에 또 어떤 공예품들을 만들고자 계획을 한다면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메모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 보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POP 광고 안내 문구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활용을 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피켓 만든 거예요. 아이들 유치원 재롱잔치 때 피켓 만든 거고요. 자, 이거는 중학교 아이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메모판 만들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선생님이 잡아주시고 이 안은 니네가 알아서 꾸미도록 해봐. 자, 이 밑판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POP 색칠하고 끝이 아니라 아이들 메모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품을 딱 만들었고요. 자, 다른 모양. 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나씩 주면은 또 신나서 수업을 또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손글씨 하실 거고요. 또 우드 펜시 공예 준비했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나무판이 있어요. 나무판에 유성 매직 또는 색연필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그 위에 또 화이트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장식을 표현을 꾸미도록 하게 되겠는데요. 색감의 조화로움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표현 기법들 개발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더 창의적이게 이렇게 한번 딱 건드려 주신다면 아이들이 막 막막해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 할 때 선생님들이 한번 그거를 턱 건드려 주시면 선생님들이 더 창의적이셔야 되겠죠. 그 창의적인 마음으로 한번 톡 건드려 주시면 아이들이 거기에 또 파파팍 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또 막 분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생활용품의 공예품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는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 부분에 이제 핸드폰을 얹어놓게 돼요. 이렇게 길게 놔셔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놓으셔도 되고. 자, 반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거울도 있고요, 뭐 열쇠고리도 있고요, 휴지고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웰컴이라든지 토일렛이라든지 시계 뭐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아이들 얼마나 뭐 어린아이들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큰 아이들은 조금 큰 거 복잡한 것도 좀 가능하겠고요. 그런 거 맞춰서 우드펜시 공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타공 펠트 공예라는 게 있어요. 타공 펠트 조금 생소하시죠. 펠트지인데 구멍이 뽕뽕뽕뽕 타공 뚫려 있어요.
그런 펠트지를 이용해서 공예를 해볼 건데요. 일정한 간격에 타공이 되어 있는 펠트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공예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금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뭐 시즌별로 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웅,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언맨 해가지고 그 각 특징을 간결하게 딱 잡아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타공 펠트 공예예요. 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렌트 이렇게 깃발 모양 그 장식하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책갈피 같은 거, 그 다음에 고리 장식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커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반듯하게 그냥 네모나게만 잘랐지만, 이런 거 이제 구멍의 그 위치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세모나게 자르면서 또 모양을 잡아서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타공 펠트 접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골판지 공예. 접해 볼 겁니다. 골판지 뭐죠? 골판지. 물결 모양의 골을 만든 골심지. 중심지라고도 한대요. 이런 거에다 라이너지라고 해서 반듯하고 빳빳한 판지를 한 면 또는 양면에 접착제를 붙여서 왕충도를 높인 것이라고 해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골판지 공유할 건데 골판지 뭔지 아는 사람, 골판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운을 띄워주시는 거. 아까 지난 POP 같은 경우도 POP가 뭐의 약자일까? 하고 그거 딱딱 집어서 처음에 수업 시간에 운을 띄워주시는 거. 이렇게 해서 수업 시작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면은 아이들이 흥미롭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긴 골판지를 갖고 이제 골판지 공예를 해볼 건데요. 골판지의 특성이 있어요. 잘 말아져요. 우리 많이 말아서 이제 만들죠. 잘 말고 또 이렇게 완충도가 있기 때문에 상자로 많이 만들어요. 상자 뭐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모양으로 색깔 이렇게 배치해서 동그란 모양의 그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빼빼로를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상자, 그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같은 거 넣어줄 수 있는 뭐 하트 모양으로도 하고요, 동그란 모양의 칸을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골판지 공예 해볼 거예요. 자, 물론 그런 상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띠골판지를 이용해서 여러 겹으로 겹쳐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메모꽂이라고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벽걸이 장식인데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공예 시간을 갖는 것보다 아이들과 이렇게 어떤 정말 작품성 있는 걸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냥 만들고서는 휙 버려지는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작품성 있어서 며칠이라도 놓고 볼 수 있는 또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 시간 끝나고 바로 전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면은 그냥 우리 공예하고서는 만들어 오는 그 공예품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커리큘럼 예쁘게 짜시고요. 자, 우리 공예 선생님들 한 가지 정말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은 손이 그렇게 틀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선생님들을 위한 마음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 손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중한 손들이에요. 예쁜 공예품들을 만들어내는 내 소중한 손들인데, 손가락들이고 손인데 요 손 관리를 잘 해주셔야 우리 만들 때 힘들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내 몸이 건강해야 아이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손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재미있는 토탈공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